예, 여기 지금 보니까 호남 뉴스킨 연합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더 많이 확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제가 말럿 마이 뉴스킨이라고 제목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미 명칭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 저는 이제 이렇게 피아노 전공이었어요. 피아노 전공이고 오늘 혹시 초대자분들 중에 학원 종사자들이 계신지 그리고 또 대학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피아노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음, 이번에 제가 인스타를 친구들과 그러니까 선배들, 후배들 이제 같은 업종에 있는 게 제 전공이 이제 피아노니까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죠. 특히 뭐 플루스를 하거나 바이올린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고 뭐 피아노는 물론 많고 성악도 있고 막 그런 친구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깊이 뉴스킨을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소통을 해요. 인스타로 항상 늘 응원하고 서로의 삶을 늘 응원을 하고 그러한 관계들인데 이번에 인스타에 올라온 피드에는 제가 댓글을 못 달겠더라고요. 이유는 친구들이 이제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방과후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요즘 방과후는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는지 모르시죠? 저희 때랑 또 틀려. 제 친구 이번에 이제 저가 아는 후배는 7년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들어왔는데 방과후로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치열한 곳이에요. 방과후를 들어갔는데 이 친구는 한 10년 정도 방과후를 하는 피드였거든요. 그 친구의 피드는 항상 그랬는데 어떤 피드를 딱 올리니까 친구들이 이제 댓글 막 다는 거야. 학원하는 친구, 뭐 방과후 하는 친구, 뭐 이런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 걸려서 죽기 전에 우리가 지금 굶어 죽는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댓글을 막 이렇게 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응원하고 항상 우리가 모든 피드에 댓글도 달고 이런 친구거든요.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도 미안하게 코로나에 사실 완벽한 기회를 얻었거든요. 저희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가 다 인정하고 계실 거고 코로나에 굉장히 큰 조직 확장과 함께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대가 공감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 기회를 얼른 발빠르게 다녀야겠다. 진짜 많이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부스트가 들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업 설명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업 설명을 하면서 부스트의 기회까지 나눌게요. 저는 이제 피아노를 하면서 피아노 학원이 사실은 20대 때 제 목표가 피아노 학원 원장님은 전혀 아니었어요. 1도 아니었고 근데 저의 개인적인 사정? 집에 사실은 IMF라는 게 닥치면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너무나도 운이 좋게 20대 중반에 오픈한 학원이 제가 뉴스킨을 선택하기 직전까지 한 300명의 원생을 계속 유지를 했었거든요. 오픈과 동시에 1년이 되었을 때 한 200명이 모였고 2년 차에 완벽하게 300명이 딱 넘어가면서 제가 이제 커트를 해야 되는 상황 그렇게 하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물론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제가 원래 꿈이었던 대학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던 거죠. 그 중간중간에 가정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제 몸값을 가장 비싸게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였어요. 누스키를 만나기 직전에. 실제로 이제 콩쿠 심사를 다니면서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시간당 페이가 높아진 상태였죠. 그랬는데 제가 누스킨을 만났던 이유는 이거였어요. 진짜 심플하게 이거였어요. 어,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저는 원래 귀가 두꺼워요.
클래식을 올드한 이제 클래식 악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 때부터 저는 이제 전공이 정해진 케이스였거든요. 7살 때 이미 그냥 학교를 들어가면은 그냥 꿈이 뭐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조건 그냥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래서 제 평생에 만났던 거의 90% 이상이 피아노 하시는 분, 음악 하시는 분, 음대 교수님들 뭐 이렇게밖에 없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제가 IMF로 어려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피아노였기 때문에 피아노로 돈을 벌어내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단 한 번도 피아노 외에 다른 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굉장히 귀가 두꺼워가지고 누스킨, 사실 저는 이제 여드름이 엄청 심한 얼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누스킨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두의 이제 표적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뉴스킨은 여러 번 전달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저는 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귀가 되게 두껍고 또 사실 조금 어린 나이에 이제 원장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약간 또 교만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를 듣지 않던 사람인데 감사하게도 뉴스킨 네트워크 회사다 보니까 여드름이 나오면서 저한테 페이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페이에 사실은 사람들은 작은 페이에 움직일 수 있는데 저는 대리점이 되고도 BR이 되고도 석 달이 있다가 그러면서 볼륨이 계속 3천 볼륨 이상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입이 꽤나 괜찮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저희 집 앞에 딱 5분 거리에 그냥 20분만 앉아있으라는 요청에, 그래 딱 한 번만 내가 앉아있으면은 다시는 나를 귀찮게 하지 않겠지라는 그 생각으로 그 자리에 가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이 표를 만나게 돼요. 여기에서 보면은 저희가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해도 제 기준이 아닌 모든 사람의 기준이 60 이후로는 돈이 사실 사라지죠. 많이 사라지고 많이 줄어들고 70 이후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입을 가지고 있게 되고, 제가 하던 일은 제 페이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45 이후는 별로 매력 없다. 대학에서도 전임 교수가 되지 않는 한 매력 없다. 40이 되면 털고 나와야 되고 45이 되면은 피아노 학원에서도 별 매력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 이후의 삶들을 살짝은 고민했지만 사실 누스킨이라고 딱 결론 짓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60 이후의 삶 속에서 되게 많은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왜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누스킨을 하러 오냐면요. 저희가 너무 열심히 다녀서 그래요. 그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이러잖아요. 60살 이후에 사람들이 준비하셨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오니까 어떻게 됐나요? 코로나가 오니까 나 젊잖아. 아직 젊은데 나는 공부를 했잖아.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스펙이 이렇게 많은데 난 여기서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나는 아직 40이 되지 않았는데 60처럼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70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해되시죠? 코로나라는 것이 오면서 모든 것들이 증명되었어요. 내가 내 청춘 전부를 바쳤던, 내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거 지금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밖에 나가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사실 이제 두 번째 코로나가 지금 터진 거잖아요. 제가 밖에서 사업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코로나 때 진짜 열심히 다녔거든요.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젊으니까 지금 버티죠. 지금 버티고 있는데, 5년 뒤 더 센 게 오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10년 안에 신종플루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잡지도 못하는, 멈추지도 않는, 만 배는 강한 코로나가 왔어요. 팬데믹이 일어났다고. 전 세계가 마비가 일어났는데, 이게 앞으로 10년 안에 3건이 있었는데 앞으로 최장 뒤로 봤을 때 5년 뒤에 온다? 그리고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온다? 그러면 준비되어 있나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뭐였냐면 코로나가 약간 주춤할 때,
그러면서 5년 뒤에 그 일이 벌어지면 괜찮나요? 몇 살인가요? 남편은 몇 살인가요? 아이들은요?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 전달을 하면서 누수끼는 우리 같이 함께 준비해봐요.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알아듣지 못한 분들도 물론 있죠. 그런데 불과 2달 뒤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 2달 뒤에 바로 일이 벌어졌죠. 또 코로나가 재확산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사람들이요 한번 겪어본 고통은 원래 아는 고통이 진짜 무섭다고. 코로나가 진정되기도 전에 또 온 거예요. 지금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정신이 모두가 다 멘탈이 다 무너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사명감으로 이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증명해낸 우리 같은 뉴스킨 사업자들이 그 일들을 해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넌 근거 있니? 얘기잖아요. 그럼 너희 근거가 있니? 여기 보면은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에서 살짝 가지고 왔어요.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인정해야 돼요. 살아가는 공식, 돈 버는 공식이 완전히 달라야 해. 그러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 코로나 이전에 했던 사업 방식을 완전히 리셋해야 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조금 더 괜찮겠지? 이 시기만 지나가면 괜찮겠지? 아니요. 이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것은 틀렸습니다. 완전 새로운 것들을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가? 그럼 과연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 수 없다. 나는 낯설어서 못한다? 나 너무 힘들 것 같아. 그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나는 그 일하고 어울리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세상이 낯설어졌어요.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을 지금 해야 돼요. 뉴스기 낯서니까 해야 돼요. 내가 한 번도 도전하지 않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일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사실은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코로나가 팬데믹이 오기 전에 이미 많은 방송이나 책이나 전문가들이 진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사라진다고. 다 사라진다고. 제가 정말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온갖 반응들이 다 있어. 이 반응, 저 반응. 그래서 제가 많이 성장하거든요. 거기서 사람을 만나면서 배워요. 그들의 반응들을 통해서, 그들의 질문들을 통해서.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이 페이지를 딱 폈어. 이렇게 차트를 푼단 말이에요. 딱 펴니까 이게 사라질까요?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그룹에는 제 이하에는 실제로 이번 코로나 기간에 의사와 약사와 이런 분들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뿐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이게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농경 사회가 산업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 다 사라졌나요? 아니죠. 농사 짓는 사람들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부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부가 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대표적인 직종이죠. 지금 우리 3차 산업혁명에 일어났었던 우리가 살아갔던 대표적인 제법 돈이 있다라는 부가 몰려있다라는 곳이에요. 이 영역에서 뭐라고? 사라진다고요? 뭐가요?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부가 사라져요. 그러면은 부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이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내 일이 사라질까? 지금 코로나가 왔고 4차 산업혁명이 왔는데 내 일이 사라질까? 안 사라질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사라지지 않아요. 부동산 중개인들, 저는 이제 파트너 중에 부동산 중개인도 있고 또 막 보험하시는 영업 왕들도 계시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들어올 때 이 부분들을 건들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어른들 다 하거든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사라지진 않아요. 농사를 짓습니다. 지금 또.
아주 오래전 사라질 거라고 얘기했던 농경사회에서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고요. 근데 부가 사라졌다고. 부가 완전히 이동한 거라고요. 어디로 이동하니? 이거잖아요, 지금. 제가 굉장히 베이직한 것들을 들고 와가지고 나누는데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제가 짧게 나누자면요. 먼저 이러한 책들에서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백만장자들이 어디서 나온다? 좀 누수기 하는 사람들한테서요. 프로슈머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네트워크 마케팅 그쪽에서 새로운 백만장자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라고 이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잖아, 지금. 실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바로 이 포브스지에서 발표를 하죠. 저희 또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도 하고. 그런데 포브스지가 뭐예요? 포춘지, 비즈니스 위크지 뭐 이러한 경제 잡지잖아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기에서 포스트 코로나가 오니까 얼마나 발빠르게 찾고 그리고 이들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완벽하게 증명됐다라는 거죠. 그게 유일하게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누스킨이 지금 선정되어서 인터뷰를 하고 증거 자료들을 내놓은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유가 이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소비자가 증가했다. 어디서?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증가했기 때문에 80%가 온라인으로 코로나 이후에 소비자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왜 이 옆에 있는 또 자료를 끄집어내냐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이거 내가 하는 거는 답이 없네. 그러면서 주식을 많이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되게 있고 또 요즘에 유튜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서 주식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를 잘 보시면요. 3월 달이 딱 지나고 누스킨 또한 곤두박질 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WHO에서 팬데믹이라고 선언을 할까 말까 막 이럴 때였어요. 팬데믹을 한다 안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안 한다. 이럴 때 팬데믹이 다 하는 순간 모두가 곤두박질치고 전 세계 증시가 셧다운이 다 되고 그러고 난 뒤 어떻게 됐나요? 바로 치솟습니다. 어디가요? 누스킨이요. 그런데 90% 이상 모두가 땅끝이 어딘지 모르고 내려가고 있어요. 누스킨은 이미 증명해냈습니다. 그것도 가장 빠르게 코로나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이 함께 와가지고 지금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때 우리가 지금 신제품이 나온 거 아니죠? 우리 신제품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들고 매출이 막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증명되는 것들이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시대적으로 저희는 이미 세상의 주인이라고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수입이 올랐니? 얘기하면은 실제로 엄청난 속도로 올랐죠. 엄청난 속도로 매출이 증가를 했고 수많은 그룹원들이 제가 계속 소비자자라고 얘기를 하면 사업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업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전에 저처럼 아무리 오랫동안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 되게 힘들죠. 10번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되게 힘든데 저 같은 사람 제 주변에 더 많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 주변은 더 많죠. 원래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단 한 번 얘기하면 다 들어와요. 실제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제 주변에 너무 많았잖아요. 그분들을 다 모두들 개인 미팅을 합니다. 이렇게 3자 미팅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고 나누게 되고 이러면은 이분들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게 되죠. 그랬는데 다 같이 하는 말이 2년 전에 똑같이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1년 전에 전달했었고 2년 전에도 전달했었고 나는 이 친구가 3년 동안 하는 것도 봤다고.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고 관심이 0이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2차가 터졌을 때 한번 만나볼래? 이런 거예요. 저를 제 파트너가 만나볼래?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제가 하루에 몇 명을 만나는지 지금 셀 수가 없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단 원큐 한 번에 다 들어와요. 그냥 슬쩍 던져. 우리 한번 만나볼래? 라고 얘기하면요. 바로 오케이예요. 그리고 시간을 다 빼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LOI 진행이 들어가요. 왜냐? 모두가 스스로 현실점검 다 한 거예요. 본인은 괜찮다라고 얘기했지만 60이 아닌데 70이 아닌데 그 나이로 살고 있거든요. 지금. 나 건강한데? 나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가게 문을 열었는데 사람이 안 와. 학원 문을 열었는데 아이들이 안 와. 나 건강한데? 아직 젊은데? 일할 수 있는데? 그런데 70처럼 살게끔 하는 거죠. 지금 이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현실 점검이 되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몇 장 안 되는 차트를 풀면서 바로 사업을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이 할 일 없어서 원래 할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있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고 떨고 있어요. 특히나 만약에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아실 건데 남편들은 다 일을 하잖아요. 여자들은 또 일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안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울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울까?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 괜찮을까? 아이들은 계속 크는데 엄청 무섭죠 지금. 그럼 이때 너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왜 뉴스킨을 하니? 라고 물으면요. 저는 이 얘기만 해요. 파이프라인이라서 한다고. 그거잖아요. 지금 이제 신규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좀 계신 걸로 알거든요. 초대가 많이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파이프라인은 그럼 코로나 때 파이프가 있었니? 이거죠. 코로나 때 너희 집에 파이프가 있었니? 이거잖아요. 지금 재난지원금 받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입꼬리가 안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한 2달 전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재난지원금 괜찮니? 라고 얘기하면요. 거의 다가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재난지원금이 매달 들어오면 괜찮니?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다시는 주지 않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재난지원금이 바로 파이프라인 같은 거지. 근데 그게 매달 들어오고 죽을 때까지 들어오고 죽고 난 뒤에도 들어온다라는 거죠. 파이프라인은 말 그대로 코로나 때 집에서 우리 집에 파이프가 깔려 있어서 목마를 틈이 없는 거예요. 물이 계속해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목이 마른 사람이 없어. 목말라 죽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물통은 뭐예요? 직접 가서 물을 떠서 날라야 돼. 세상의 95%의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팬데믹이 오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거죠. 나 젊은데, 나 힘이 센데, 힘이 빠지지 않았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물통을 2개, 3개 계속해서 나를 수 있는데 물통을 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에 물이 말라버린 거죠. 비즈니스 위크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평범한 사람이 6개월만 수입이 멈춘다면요. 카피캣 마케팅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비즈니스 위크지에서 발표한 자료라고 나와 있는데 6개월만 일을 하지 못하면은 가진 것,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낸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파산을 당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가장 발빠르게 파이프 까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파이프가 있어야 돼요. 저희 친정엄마가 그냥 저를 되게 많이 좋아했죠. 일을 잘하니까 다른 일을 할 때도. 그런데 이 뉴스키는 되는 거는 같은데 그냥 별론 거예요. 피아노 치는 딸이 좋은 거죠. 피아노 쳐서 이제 돈을 벌어오는 게 훨씬 좋았고 돈을 안 벌어도 피아노 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뉴스키는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번에 나눠봤어요, 얘기를.
해반천은 우리 집 바로 앞에 이제 하천이 흐르면서 거기에 이제 산책로가 길게 이어지거든요. 그 거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운동을 해요. 젊은 사람들도 하지만. 그래서 코로나 때 엄마와 함께 지내면서 밤에 산책을 하는데 엄마가 저한테 네 선택이 옳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코로나를 지내면서 딱 2달이 되었을 때.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주변에 이제 저희는 또 이모들이 근처에 다 살아요. 이모만 딸들은 또 교수님이고 막 이렇게 자랑스러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 현 시대들이 원했던 그런 직업군을 가지고 대기업에 뭐 누구고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혜경이가 왜 그 선택을 했을까, 이게 이제 맨날 화제거리인 거죠. 이모들 사이에서. 그랬는데 코로나 2달 만에 증명했어요. 너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모두가 두려워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우리 집에 안전하게 파이프가 깔린 거예요. 누스키는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라인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초대하신 분에게 다시 정확하게 한 번 더 물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 4분면을 통해서 이 일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었고, 그리고 이 4분면의 내용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푸는 여자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진짜 잘 풀어내야 되거든요. 세상에는 5만 가지 직업이 있는데 E와 S에 다 머무르거든요. 장사를 하거나 전문직에 있거나 회사를 다니거나 월급을 받거나 뭐 이런 일들이죠. 근데 그곳에 아무리 큰 물통이라도 E와 S, 그거는 다 물통이라는 거예요.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거는 물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통은요, 뭐라고 밑에 적혀있죠? 개인이 일을 한다. 직접 일을 한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나갔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금방 얘기했던 아무리 큰 수천만 원이 들어오는 물통을 가지고 있어. S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직접 일을 해야지만 돈이 들어왔는데 일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와. 물이 말라버린 거죠. E와 S는 굉장히 위험한 구조 속에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95%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지만 돈이 5%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업가 분면과 투자자 분면에는 사람은 5%밖에 있는데 돈이 95% 있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뭐 이건희 회장님이라든지 뭐 백종원 씨라든지 김승우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곳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숨을 걸고 B로 넘어가라라고 얘기해요. ES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목숨을 걸고 B로 넘어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사업체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업체를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간혹 이런 객기로 제가 사업 설명 막 하다 보면은 내가 프랜차이즈 오너가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언제 성공하냐면요, 휠체어 탔을 때 백만장자 될 가능성 되게 높고,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하우와 모든 경험들을 다 통해서 한다라면 사실은 가능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유한하죠. 시간이 한정적이고 젊은 삶은 더더욱 한정적이고, 그 시간을 전부 다 들여서 죽기 전에 부자가 되는 일이라면은 그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거 다 떠나서 첫 번째 일단은 만들으라는 거예요. 만들 자신 있으면. 두 번째, 사라. 뭐 스타벅스 이런 거를 사라. 뭐 이렇게 작은 뭐 체인점 이건 안 되는 거 아시죠? 스타벅스처럼 계속해서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완벽하게 파이프를 깔 수 있다. 비사부면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1번, 2번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아니죠. 그래서 3번은 가능해요.
그런데 누스킨이 그 일들을 증명해내는데 이 책은 뭐냐면요. 여기 옆에 보면은 그거잖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쓴 책인데 이 책들이 시리즈로 이렇게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계속해서 많은 책들을 쓰는데 전부가 다 베스트셀러죠. 이 책들을 통해서 억만장자가 또 되죠. 원래 백만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책 전부에서 얘기하는 게 이 한 장 차트입니다. 이 한 장의 차트를 가지고 이 모든 책들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ESBI를. 초대하신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듣기를 원해요.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라면은 인생 전부를 걸고 누스킨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겐 파이프라인이 있나요? 그래서 너희가 얘기하는 누스킨에서 파이프는 대체 뭔데? 이거죠. 실제로 질레트 아시죠? 질레트 면도기. 남자들 다들 좋아하세요. 사실은. 저희 신랑도 결혼을 했더니 질레트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 전 세계 엄청나게 좋은 면도기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질레트를 넘어서질 못해요. 이유는 일회용인 것 같은데 나를 교환하는 거예요. 나를. 고정. 파이프라인이죠. 날이 재구매가 된다고요. 이게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이 대를 놔두놓고 날만 재구매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질레트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1등 기업이 되는 거죠. 재구매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프 맞습니까? 질레트에서는 이 날이 파이프 맞나요? 재구매가 맞죠? 그러면은 누스킨이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각광받는 네트워크를 하는데 누스킨이라면 해야지. 누스킨 좋은데? 누스킨 진짜 멋진데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죠, 우리가. 사실은 이미. 그 이유가 사실 이거였어요. 루미스파. 루미스파가 언제 나왔죠? 3년 전에 나왔나요? 그때 나오고 어떻게 됐나요? 100만 대가 팔려나가는데 2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갈바닉을 보고 메가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런 거지. 농심 신라면 뭐 이런 거. 동원 참치, 양반, 김 뭐 이런 것처럼 메가 브랜드인 거죠. 갈바닉이. 근데 갈바닉이 나왔을 때는 SNS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얘가 100만 대가 팔려나가는데 20년이 걸린 거예요. 20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바닉은 단일 브랜드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누스킨이 굉장히 유명해지는데 20년의 세월을 루미스파 얘가 나오면서 단 2년으로 단축을 시켜요. 그런데 저희 누스킨의 핵심이 뭐였냐면 재구매죠. 자동 재구매. 갈바닉이 그 자동 재구매를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백만장자로 만들었어요. 갈바닉이 나오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되었죠. 그리고 루미스파가 나오면서 젊은 리더들이 엄청나게 영입이 되고 전 인스타 한번 검색해. 근데 루미스파 한번 쳐보시면요. 알 수 있어요. 그냥 세상이 뒤바뀌었어요. 재구매, 젤이 재구매 되지 얘를 루미스파를 다 썼다고 해서 젤을 안 사고 루미스파를 버릴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재구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얘가 나온 거예요. 어때요? 지금 저는 지금 들어오셔야 된다 생각해요. 진짜 지금 꼭 들어오셔야 돼요. 누스킨 하러. 저는 부스들을 손에 들었고 이걸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체험시켰습니다. 체험시켰는데 단 한 명도 임상이 안 나는 사람 있었나요? 저는 진짜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그 자리에서 임상이 안 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반응이 뭐냐면요. 제가 사업하자고 얘기하지 않죠. 처음부터. 부스트를 딱 문지를 주잖아요. 바로 반응이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나 못 주잖아요. 쿠폰제잖아요. 그러면서 사업 설명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서 당신의 파이프가 되어줄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11월 달 이제 쿠폰이 나오고 지금 이제 이미 이제 며칠 뒤가 되면은 지금 티멜리트들에게만 이게 손에 들렸잖아요. 부스트가.
그런데 지금 반응이 전국이 일단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이 뒤집어졌어요. 몇 명이 들고 있지 않은데. 그런데 그게 16일 날 다 들립니다. 손에. 사업자들에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100만 대가 예약됐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100% 이게 그냥 90%가 아니더라고요. 100%. 그런데 이때 꼭 얘기하셔야죠. 우리는 사명감이 있잖아요. 그들의 가정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들의 삶도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은 당신 가정의 파이프가 되어줄 거라고 꼭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부스트는 당신 가정의 포스트 코로나의 파이프가 되어줄 겁니다. 그곳에서 수도꼭지를 트세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부스트를 그냥 전달해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가정을 지켜내야 되고 그들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땠느냐. 다른 사람 인상 쓸 수 없잖아요. 제가 진짜 온갖 인상이 다 있는데 못 사. 그래서 제가 저희 신랑 거 가져왔어요.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안동 영주 이쪽에 이제 파트너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판권 미팅, 뭐 붐업 이렇게 부스트 미팅을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신랑 얼굴 반쪽만 밀게 했거든요. 저희 신랑 지금 보이시나요? 이 화면에 보면은 반쪽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그냥 밥을 먹다가 안동 찜닭을 꼭 먹어야 된다라는 거. 안동을 왔으니까. 그래서 이 하이탈 밑에서 사진 찍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념사스 찍었는데 여러 장을 찍잖아요. 우리가 한 장만 하지 않잖아요. 인스타도 해야 되니까. 여러 장을 찍었는데 전부가 다 얼굴이 이런 거예요. 전부가 다 반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제가 잘 몰랐던 거죠. 그랬는데 지금까지 반쪽만 쓰고 있습니다. 줌에서 얼굴만 살짝 비춰도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반쪽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부스트가 이걸 가지고 판매만 할 거냐? 아니죠. 인생 완전히 바꾸는 파이프가 되어줄 겁니다. 완벽한 기회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모두 소중한 가정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 이 코로나 시대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에는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가 없죠. 젊은데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당신의 집에 파이프가 있느냐예요. 잠자는 사이에 내가 어디에 가 있든 당신의 가정에 소중한 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넣어줄 수 있는 파이프가 있느냐? 부스트 가능할까요?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 시작이에요. 오픈 멤버로 들어오세요. 세상이 뒤바뀌고 있어요. 부가 이동했습니다. 판사, 변호사, 지금 내 아이들 전공부터 챙기세요, 지금. 전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앞으로는. 상속 신청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내 거라는 거죠. 내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제 거예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차트에 이 부분을 넣거든요. 제가 오늘 사실 다루는 부분들은요. 저는 딱 9장짜리 차트를 가지고 사업 설명을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것에 약간 살을 붙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짧게 세미나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차트로 풀자라는 마음으로는 준비를 했고요. 저는 그 말 하고 싶어요. 지금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용기 내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잘 키우다가 일을 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게 아이와 함께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누스킨을 해도 될까요?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저는 그때 작년이었나요? 박지윤 씨 아시죠? 예쁜 아나운서 맞죠? 박지윤 씨가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악플러들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보면은 엄마 사랑이 한참 필요할 텐데 그러면서 애기들이 불쌍해요. 애는 누가 보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당신에게 음, 당신에게 딸이 있나요? 혹시 딸이 있으시다면 꿈을 가지지 말아라고 얘기하세요. 꿈이 있어도 나중에 애만 키워야 하니까요. 분명한 사실이죠. 용기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용기를 내야 될 때거든요. 아기를 지킨다는 것은 엄마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남편의 어깨에 짐을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말 열심히 일했던 프로였다면 여자든 남자든 누스킨으로 바로 옮겨 오셔야 됩니다. 지금 고민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은요, 제가 누스킨을 하는 이유가 제 시작 동기죠. 누스킨을 나 해야겠다. 누스킨을 목숨 걸어야겠네. 그것을 실천하게끔 했던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이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누스킨 만나기 직전까지 진짜 안정적인 큰 학원이 있었어요. 근데 대학은 뭐 계약 기간이란 게 있으니까 진짜 거기 소득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300명의 원생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수많은 입시생들도 있어. 정말 괜찮은 수입인데 저는 결단했어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누스킨을 하기로. 저희 신랑과 함께 생업으로 뛰어들기로. 속도를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시작 동기가 처음에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피아노를 했기 때문에 피아노라는 전공은 초등학교 때 이미 결정이 되거든요. 저학년 때. 들어갔더니 재능이 있어. 피아노 전공을 해보래요. 그래서 피아노 전공하기로 했고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능력만큼 공부를 했어요. 부모님이 IMF를 당하기 전까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들을 시켰고 로드맵이 짜여져 있는 삶이었고 그랬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랬거든요. 내가 70에 원래 죽는 인생인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다 썼잖아. 자식이 셋이란 말이에요. 저희 3남매거든요. 다 공부를 많이 시키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는 죽는 인생인 줄 알았어. 버는 돈 전부를 다 썼어. 그랬는데 이번에도 건강검진 하셨는데 피나이가 50대로 나오세요. 70대신데. 유스스펜 아주 오래 드시고 H락이 잘 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실 80일 줄 알았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으셨죠? 왜냐면 한때 들어오는 물통 수입을 자식에게 다 넣어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가 저를 닮아서 피아노를 잘 칠까 봐 되게 많이 두려워하던 사람이에요. 진짜 저는 그 이유였어요. 그냥 50도 50이잖아요. 저희 신랑 닮았으면 못 칠 거고 저 닮으면 잘 칠 거고 뭐 50도 50이죠? 그러면 딸이 둘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잘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나 우리 아빠처럼 버는 돈 전부를 아이에게 넣을 수 있나? 절대 안 되죠. 우리는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없잖아요. 더 많이 살잖아요. 아이의 꿈을 제한하든지 아이의 짐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제한하지도 않고 아이의 짐이 되지도 않는 부모가 되기로 선택을 했고 취학 전에 끝내자, 사춘기가 되기 전에 끝내자라는 마음으로 큰딸 7살에 누스킨 시작을 했고 지금 6학년이거든요. 저희 딸이 가장 좋아하는 냄새가 뭔 줄 아세요? 공항 냄새.
공항 냄새 너무 웃기죠. 아이들은요 오감으로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리더사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아이에게 모든 걸 끝내버리자 하고 3학년 때 제가 이제 바르셀로나를 아이와 함께 가게 되었었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가까운 뭐 이렇게 동남아 여행이나 뭐 이런 것들은 즐겼었지만 그 전에 가장 비싼 때에 막 그렇게 즐겼지만 아이와 함께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작년에는 우리가 미국 컨벤션 갈 때 아이와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하와이와 또 미국의 그랜드 캐년과 함께 이렇게 뭐 여러 자연들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꿈이 달라진 거죠.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잘 크고 있고 엄마의 기쁨이 되어줬어요. 지금 또 앞으로도 잘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책으로 꿈을 심어줄 수 없어요. 절대로 책으로 경험시킬 수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 그곳에 함께 해야 돼요. 어떻게? 엄마만 가는 게 아니죠. 아빠와 함께. 엄마와 아빠와 함께.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은 저희 이유가 바뀌었어요. Y가 저희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제가 열심히 누스킨 하는 동안 나이가 많아졌어요. 1년에 한 번씩 제가 해외여행을 보내줘야지라고 마음먹은 게 작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던 여행이었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또 보내드려야지 했는데 코로나가 지금 터진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에게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때 얼마나 두려울까?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울까? 그래서 저는 사실 제 페이를 엄마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엄마 안심해. 엄마 나 준비 다 됐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엄마에게 계속해서 페이도 오픈해주고 엄마한테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현실 엄마 딸인데 야, 막 이렇게 청소 안 하나 막 이런 딸인데 저한테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맙다 이래 얘기해요. 제가 나가면은 항상 제 뒤에서 혜경아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 한번 보세요. 이번 여름에 그냥 갔어요. 그냥 오전에 잠깐 나갔는데 자주 계속 나갔는데 저를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어깨가 좁아서 거기에다 짐을 올릴 수가 없어요. 저희 신랑 어깨가 너무 가벼워요. 새털같이 가볍고 누스킨으로 다 준비되어 가지고 저는 그냥 평생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 그게 누스킨으로 가능하고 꿈 많은 둘째의 꿈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가 되어져서 저는 땡큐예요. 누스킨이 땡큐고 너무 코로나 다들 힘든데 이런 말 하기 너무 죄송한데 땡큐예요. 땡큐 누스킨이고 코로나 얼른 사라져서 다들 일단 생명의 위협은 좀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누스킨으로 이 시기에 진짜 사명감 가지고 많이 전달을 해서 진짜 많이 성장해서 제가 호남을 가지 않지만 광주를 가지 않지만 저희 이곳에서 제가 있는 머무는 곳에서 사장님들 만나 뵈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반갑고 우리 정말 부스트로 폭발 성장해가지고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조인하세요. 감사합니다.